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때 이것만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는 단 한 번의 공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역사였다 하더라도 노년 생활이 쪼그라들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노년이 좋아야 합니다. 일가 친척 중에 소득을 잃고 TV 프로그램에서도 화려한 청춘 스타였던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노년 생활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우리 자신의 노후 생활이 걱정되고 겁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능력을 키운다면 쓸쓸하고 쪼그라든 노년 생활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늙어 고생하지 않기 위한 이 4가지 능력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길러야 할 인생의 필수 역량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놀 수 있는 능력. 60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20년에서 적어도 40년 정도까지 우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요샌 60세는 청춘이라고들 합니다. 80살 정도는 되어야 그제서야 나이 좀 먹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짧게 잡아 20년이 남았다고 해도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어마어마한 시간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이 이젠 할 일도 없고 뭘 새롭게 배운다는 것도 소용없는 짓인 것 같고 어딜 가도 방해주는 이도 없고 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않고 노인성 생활 패턴으로 그냥 곧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탑골공원, 종묘공원 앞에 가서 시간을 소일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평생 즐길 취미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5세 생일을 맞이한 한 노인이 자신의 후회를 적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람들에게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65세 은퇴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이 노인이 95세 생일을 맞고 보니 무려 자신의 인생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5세인 지금도 건강하고 정신은 총명한데 은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 바보였다고 후회했습니다. 혹시라도 10년 뒤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오늘처럼 똑같은 후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못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살 넘게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년 혹은 아직 중장년인 지금부터라도 재미있게 살려거든 무조건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독서가 됐든 요가가 됐든 등산이든 그림 그리기든 어학 공부든 악기 연주든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늦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창업자 윌리엄 할리는 60세에 사업을 시작했고 유명한 화가 할머니 모지스는 78세에 본격적인 그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시작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젊었을 때 꿈꿨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언제나 관심 있었던 분야가 있다면 지금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항상 어색하고 미숙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양한 취미 모임이나 클래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시간을 내어 자신의 취미에 투자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은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이 능력을 키워나간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혼밥 능력. 혼밥이라는 단어는 이제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혼밥과 혼술은 물론이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혼행, 그리고 또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문화가 엄연한 생활 패턴이자 사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밥 먹는 것은 젊은 층의 혼밥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발적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 먹는 식사가 잦아집니다. 함께 데리고 나가 같이 밥 먹을 후배도 없고 자식도 모두 성장해서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불편한 마음으로 혼밥을 마주하기 전에 은퇴 전인 지금부터라도 후배와 동료들을 뒤로하고 혼자서 점심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혼밥의 기쁨과 그 참맛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혼밥 능력은 단순히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독은 선택적이고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립감입니다. 혼밥에 익숙해지는 것은 바로 이 고독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거나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일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혼자 밥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상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혼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나 혼자 식사하기 편한 분위기의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더 다양한 장소에서도 편안하게 혼자 식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즐겨 먹는 요리나 반찬 등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더 좋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등 각종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도 있지만 요리사가 꿈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이 유튜브에 요리 만드는 거 알려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의 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사서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밀키트로 나오는 제품도 많지만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완제품이든 반제품이든 사서 먹는 음식들은 소금도 많이 넣고 자극적이고 맛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사서 먹기에는 건강에 아무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식사 준비를 넘어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몇 가지 요리법만 알아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요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은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혼밥 능력을 기르기 위해 주변 식당들을 탐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가서 얼굴을 익히면 단골이 되어 더욱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네 곳곳의 맛집을 발견하는 재미도 생기게 됩니다. 식사 시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면 혼자 먹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식사 자체에 집중하며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는 마음 챙김 식사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밥 능력은 결국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키우면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핍을 견디는 능력.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도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한창 돈을 벌 때와 비교해서 경제적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의 결핍도 익숙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 성장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자식들은 명절 때나 꾸역꾸역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해외여행 떠날지도 모릅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날 것이고 배우자도 먼저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아 외롭고 지루한 노년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지옥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 없이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한껏 높여놔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고동력을 기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고동력과 근육을 큼직하고 탄탄하게 키워놔야 합니다. 결핍을 견디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의 충만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내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명상, 자아성찰, 영적 수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때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갈망이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결핍보다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질적인 소비를 줄이고 단순한 생활을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갖추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도해보세요. 물건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관계의 결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관계를 몇 개라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몇 명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결핍을 견디는 능력은 자기만의 정신적 공간, 안식처를 갖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안전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위로하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결핍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는 믿음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결핍을 견디는 능력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풍요로움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키울수록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덜 흔들리고 더 안정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소비하도록 자극하고 부추깁니다. 욕구와 욕망을 소비하는 것으로 채워놓으라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유혹합니다. 문제는 소비하는 것으로 욕구와 욕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불러오고 소비로 채워진 행복감은 이내 바닥을 드러내 더 큰 소비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벌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여유 있어지고 지혜로워질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기에 집착과 욕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부딪힐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이 없는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성형외과를 계속 찾게 되기도 합니다.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게 팽팽한 얼굴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손을 댔던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뒤틀려가고 주저앉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몇몇 연예인들에게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에 반비례합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제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일은 그만하고 그 마음을 채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변화,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등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큰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젊음을 유지하려는 욕망,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욕망, 자녀나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욕망, 사회적 지위나 인정을 계속 받으려는 욕망 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욕망들은 현실과 충돌할 때 좌절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욕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내 안에서 집착을 일으키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욕망과 필요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지 않은 욕망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낭비입니다. 진정으로 내 행복과 안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연습은 욕망을 자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우리는 더 큰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유보다 경험의 가치를 두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물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의미 있는 경험, 관계, 성장은 더 오래가는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이러한 비물질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욕망을 자제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과정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현실과 다른 모습을 욕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만족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욕망을 자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자신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더 많이, 더 좋게 라는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욕망을 자제하는 것이 모든 욕망을 없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한 욕망, 성장과 발전을 위한 욕망,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욕망은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욕망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어떤 욕망이 나를 속박하는지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동양의 철학자 노자는 지족불욕, 지지불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바로 이 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젊음과 아름다움, 성공과 부를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안티에이징 제품, 건강기능식품, 고가의 의료 서비스 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젊음에 대한 집착을 이용해 소비를 유도합니다. 이런 유혹에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을 키우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더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백발과 주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과 지혜의 증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듦을 부정하기보다 품위 있게 받아들일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빛납니다. 또한 소비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은 제한된 노후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면 더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은 죽음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은 단순히 무언가를 참거나 포기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후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 길러야 할 4가지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4가지 능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시간을 혼자서도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결핍, 특히 관계의 결핍을 견디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무의미한 소비나 외적 인정에 대한 욕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혼밥 능력은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는 결핍을 견디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혼자 먹는 식사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결핍이나 경제적 결핍도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결핍을 견디는 능력은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과 긴밀하게 관련됩니다.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불필요한 소비나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욕망을 자제할 수 있을 때 결핍의 상황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은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소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면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혼자 있는 시간도 더 풍요롭게 됩니다. 이처럼 4가지 능력은 서로를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능력을 키우기 시작하면 다른 능력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연습하고 단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들을 통해 이 능력들을 키워나간다면 은퇴 후에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4가지 능력은 단순히 노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숙하고 마음이 넉넉한 노후 생활이 그저 돈만 많이 벌어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만사 아무쪼록 끝이 좋아야 되는 법인데 우리도 나이 들어 마음고생, 몸 고생하지 않으려면 한시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키워가야 하는 삶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이 모든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능력들을 잘 갖추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에 더 집중하며 나이 듦을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책임과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이 자유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4가지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 들고 늙어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게, 아니면 풍요롭고 의미 있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조금씩 그 지혜를 준비해 갈 때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이 4가지 능력을 키우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